은퇴한 지 몇 해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회사라는 이름의 울타리를 떠난 순간부터 인생의 무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오랜 시간 직장에 묶여있던 일상이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야 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온다. 주변에서는 은퇴는 자유라고 말했지만 막상 그 자유 앞에 서면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불안이 밀려온다. 그래서일까 많은 60대 은퇴자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전하는 조언이 있다. 은퇴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몇 가지가 있으며 그것들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과 의미와도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한 전직 은행원은 은퇴 후 첫 1년을 방황의 시기라고 표현했다. 평생 숫자와 계산 속에서 살았던 그는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하루의 구조가 무너졌다.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무함이 커졌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이었다. 직장에 다니며 자연스레 유지되던 규칙적인 생활이 사라지자 식습관이 무너지고 운동도 줄었다. 그는 결국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병원을 자주 찾게 되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돈보다 중요한 것은 몸을 지키는 습관이라는 점이었다. 은퇴 전부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지 않았다면 노후는 병상에서 보내야 할 수 있다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절박한 고백이었다. 또 다른 사례는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62세 여성이다. 교단을 떠난 후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졌다. 매일 아이들 앞에서 수십 년을 보냈던 사람이 갑자기 역할을 잃자 정체성의 공백이 크게 다가온 것이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처음에는 즐거웠지만 점차 대화의 주제가 좁아지고 만나기도 힘들어졌다. 그는 결국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료 급식 봉사를 하며 단순히 시간을 채우려는 목적이었으나 점점 그 활동이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다시 역할을 가질 수 있다는 감각이 삶의 활력을 되살려준 것이다. 그녀는 지금도 말한다. 은퇴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를 지키고 역할을 새로 찾는 것이라고. 세 번째 이야기는 65세에 회사를 떠난 전직 중소기업 임원의 경험이다. 그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기에 은퇴 후에도 자신은 여전히 존중받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모임에 나가면 과거의 직책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집에서는 자녀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가 줄어들었다. 그는 처음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곧 깨달았다. 이제는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동네에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고 직접 책을 소개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이전처럼 권위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같은 관심사를 나누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배움을 안겨주었다. 그는 말한다. 은퇴 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은퇴 이후 삶이 단순히 직장을 벗어난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건강은 조금만 방심해도 급격히 무너지고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금세 끊어진다.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하던 사회적 역할은 은퇴와 함께 사라진다. 그렇기에 60대 은퇴자들이 입을 모아 전하는 조언은 결국 세 가지로 모인다. 첫째, 몸을 지키는 습관을 은퇴 전부터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둘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관계망을 지켜야 한다. 셋째,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문제다. 전문가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조언한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고립과 무의미함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큰 재산을 갖고 있어도 인간관계가 끊기고 의미 있는 활동이 사라지면 삶은 쉽게 무너진다. 반대로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일상의 리듬과 관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있는 사람들은 노후를 풍요롭게 살아간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도 노년기에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건강 수명이 길어지고 우울증 비율도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결국 은퇴 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몸은 매일의 습관으로 지켜야 하고 관계는 의식적으로 가꾸어야 하며 삶의 의미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과제다. 60대 은퇴자들이 입을 모아 전하는 그 조언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삶을 통해 얻은 뼈아픈 깨달음이다. 아직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은퇴의 문턱에 선 사람들이라면 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색깔이 달라진다. 은퇴라는 인생의 전환점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와 방향은 전혀 달라진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경제적인 문제로만 국한해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연구는 그것이 단지 돈의 문제만은 아님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건강을 지키는 습관,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노력,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찾아내는 과정이야말로 은퇴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본질적 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은퇴 이후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적 계산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다. 첫째로 건강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60대에 접어들면 젊은 시절 당연하게 여기던 체력과 회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직장에서의 긴장과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을 일정 부분 지켜주었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틀이 무너지면 생활 패턴이 급격히 불규칙해진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나 끼니를 제때 챙기지 않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체중과 혈압, 혈당이 눈에 띄게 변한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에게 반드시 하루 일과표를 만들 것을 권한다. 이는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자기관리 장치이기 때문이다.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식사와 운동을 계획적으로 이어가야만 몸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고 질환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은퇴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정기검진을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초기 진단과 관리만으로도 질병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진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 할 수 있다. 둘째로 관계의 문제는 은퇴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기도 하다. 직장 생활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인간관계가 퇴직과 동시에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매일 마주하던 동료와의 접점이 사라지고 직책이라는 권위가 없어지면 연락은 점차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자주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이때 새로운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커뮤니티, 종교 모임, 봉사단체, 취미 동아리 등 사회적 연결망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역할을 찾고 기여할 수 있을 때 관계는 오래 지속된다.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과 직결된다. 노년기의 고립은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사회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낮고 회복 탄력성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관계를 유지하고 넓혀가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되는 셈이다. 셋째로 삶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일은 은퇴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직장에서 맡았던 직책과 역할이 곧 자신을 규정하던 사람들은 은퇴와 동시에 정체성의 공백을 경험한다.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고 어떤 자리에도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은 자존감을 크게 흔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이는 꼭 사회적으로 거창한 것이 될 필요는 없다. 손주를 돌보는 일, 가족을 챙기는 일,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일, 봉사를 통해 이웃을 돕는 일 모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주고 하루를 기다리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가의 문제다. 일본에서 오래 연구된 이키가이 개념은 이러한 맥락에서 참고할 만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의미 있는 활동을 발굴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은퇴 후 삶의 핵심 과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사실상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회활동이나 의미 있는 활동도 지속하기 어렵고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과 무력감이 건강을 해치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활동의 동기가 약해지고 관계 역시 위축된다. 결국 은퇴 이후 삶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안정과 풍요로움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은퇴자들은 무엇보다 일상의 작은 루틴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걷는 것,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 하루의 일정을 기록하고 점검하는 것,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는 것, 모두 사소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전문가들은 또한 은퇴 이후의 재정 관리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재정이 삶의 질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은 건강, 관계, 의미 있는 활동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고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거비와 의료비는 은퇴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목이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연금,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은 규모가 크지 않아도 마음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 돈은 전부가 아니지만 돈이 없을 때 찾아오는 불안은 삶의 다른 영역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에 균형 잡힌 재정 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국 은퇴 이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단순히 직장을 떠난 뒤에 여가를 즐기는 차원을 넘어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은퇴 전과 후의 삶은 질적으로 다르며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은 미리 준비한 습관과 태도다. 아직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고 직장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취미와 봉사를 통해 역할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일상의 기반은 은퇴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삶을 지탱해 줄 것이다. 이미 은퇴를 맞이한 이들이라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다시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이와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을 지키고 관계를 가꾸며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자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분석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킨다. 은퇴 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삶을 다시 살아내는 연습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몸을 관리하고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며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과정은 은퇴라는 단절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은퇴자들이 하나같이 전하는 뼈아픈 교훈이자 동시에 가장 값진 지혜다.